혹시 이 중에서 잠을 못 자시는 분 많으시죠? 이게 불면증이 이제 특히 요즘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질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그냥 불면증. 불면증.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원래 잠이 없나 봐. 그리고 나이가 먹으니까 잠이 없어졌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요? 네, 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정확한 우리가 그 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어떤 개념을 얘기한다면 하루에 몇 시간 자야지 정상인가요? 이 정상은 없는데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많이 뭐 항상 화두가 되는 질문인데요. 그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이 논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7시간 정도 자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정도 차이가 있다. 6시간에서 8시간. 그 이상 잔다. 9시간 이상 잔다. 6시간, 5시간 이하로 잔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체질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학술적으로는 잠이 짧은 사람, short sleeper이라고 하고 길게 자는 사람, long sleeper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7시간 전후로 자는 게 이상적이라고 하죠. 이상적이라고 하고 그런데 만으로 한 70 정도가 넘으면 그때부터 수면 시간이 10년 통계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1시간씩 줄어드는 게 맞다고 해요. 연세가 드시면 또 이른 잠이 들기 때문에 보통 이제 드라마 뉴스 보다가 뭐 9시쯤 되면 깜빡 잠이 들면 5시간 자면 새벽 2시에 깨거든요. 여기서 이제 성격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오늘 내가 2시에 일어나서 잠을 못 잤어. 또 못 잤어. 이게 걱정이 돼서 이게 이제 병이 되는 게 불면증이거든요. 노인성 불면증도 있지만은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아니면 롱슬리퍼죠. 계속 잠만 자는 거죠. 이게 좀 몇 분 계시지만 우울증이 공황장애가 있고 우울증이 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이 둘 다를 가지고 옵니다.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공황장애 올 때가 있고 가져오기도 하고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옵니다. 이 두 개가 되게 양날의 검처럼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근데 우울증의 대표적 증상이 불면증이에요. 또는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이 얼마나 이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느냐면요. 교수님 병원에 계셔봤지만 우울증이 가장 심한 사람은 어느 상태까지 가나요? 근데 우울증이라는 거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다가 슬픈 일을 겪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데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한없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보이고 당장 죽어도 아쉬울 게 없고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고 혹은 너무 기분이 불쾌해서 뭐 죽어버리고 싶은 이런 상태까지 가는 게 사실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한테 기운 내 이러면 황당하죠. 아니 지금 기분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기운 내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울증을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 옆에서 위로를 해주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우울증 환자한테 어떻게 위로를 해주면 좋을까? 야, 너 별거 아니니까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말보다는 참 많이 힘들겠구나. 너 참 요즘 많이 참 힘들겠구나. 우리 언제 시간 될 때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자라고 한다든지 이런 말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공감을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지. 왜냐면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울증을 안 걸린 사람은 우리가 나 슬픈데 우울한데 뭐 성적이 떨어졌는데 돈이 뭐 좀 없는 이런 걱정이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은 겪어보시지 않은 분이 생각하면 굉장히 사실 어려운 병이다. 사실 제가 우울증이 좀 심각할 때는 제가 최근에 뇌파 검사를 했더니 뇌가 다 빨갛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마지막 끝에 색깔이 빨간색이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제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뇌에 그 직접적인 전기 충격을 가하는 TMS 치료라는 치료까지 받고 했는데 그래서 주변에 또 정신과 또 동생이 있어 물어봤더니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의사인데 우울증이 심하면요 거의 뇌사 상태까지 간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밥을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콧줄로 영양 위로 음식을 집어 넣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워서 꼼짝을 안 하기 때문에 침대를 90도 세워주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병실을 걷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복도를 걷게 하고 정원을 걷게 하고, 결국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뇌는 끊임없이 나를 죽여요. 몸을 쓰지 않으면 생각은, 마음은 끊임없이 나를 죽여요. 그래서 제가 그 6개월 동안 우울증 극도로 치닫고 제가 아주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이제 저희 친구, 우리 소속사 대표가 너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제가 그때 회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친구 회사로 등록을 이렇게 하고, 친구가 너 빨리 드라마라도 찍어 하고 아무 그냥 역할 준 거예요. 일을 하면서 좀 많이 나아졌죠. 결국은 우리 이제 주부님도 계시고, 또는 또 우리가 뭐 지금 어떤 그 일을 지금 하지 않거나 집에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든 게 바로 몸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우울증을 방치도 내버려 두면요, 뇌사까지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안 오신 분도 있고, 또 이 특히나 참 힘든 게 뭐냐면요,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까지 모시고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나와요. 집 밖으로 안 나와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나와, 만약에 혹여 그런 걸 앓고 있는 분이 이 자리까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 정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제 주변이 전부 다가 우울증, 공황장애 환자들이에요. 저는 그분들에게 매일 상담하고, 새벽 2시에도 전화 받고, 그분들을 울면서 막 죽고 싶다 그러는 사람들 전화로 달래서 재워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너무 답답해하는 거죠. 저도 이 멘탈 문제로 너무 삶의 질이 엉망인 거예요. 남들이 보면 저 행복해 보이죠? 연예인이고 배우고, 그리고 뭐 TV에 나오면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죽고 싶어요. 이게 참 미치는 노릇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봐도 지금 너무 행복한 순간인데 행복하지가 않아. 아니, 누가 봐도 이 자리는 행복한 순간인데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게 병인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뭐 제 친구들은, 정말 제 친구들이 다 잘 됐어요. 정말로 막 뭐 사는 사업도 그렇고, 뭐 또는 친구가 영화 만드는 영화 대박 나고, 거의 뭐 재벌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연기를 하면 할수록, 나이가 제가 지금 올해 53입니다. 출연료는 계속해서 연기를 하면 할수록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반대로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결국 연기 말고 다른 일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사실 우울증이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상실감에서 와요. 무엇을 상실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자존감도 상실되고, 무언가 할 수 없는 상실. 저는 그 상실을 어릴 때부터, 사실 공황장애 발생하기 전에 아까 버스에서 쓰러졌잖아요. 왜 쓰러진 줄 아세요? 버스를 타려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정말 오래전 저희 어머니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어요. 근데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 회색 소나타 한 대가 왔어요. 무시 못하러 갔는데, 그 어릴 때 바람나서 집 나갔던 엄마가 거기 앉아있더라고요. 다른 남자와 함께. 그걸 보고 어떨까요? 달려가서 엄마 하면서 할 것 같죠? 아니요. 혹여 저 남자 옆에서 엄마가 나를 볼까봐 저는 반대로 고개를 돌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버스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시감치 엄마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뭔지 몰라요. 이것도 상실이에요. 근데 그 상실이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배우 생활을 하다가 유명해지고 이제 뭐 나름 하다가 최근에 제가 느꼈던 상실은 뭔지 아세요? 전 배우의 꿈을 포기했어요. 정말 열심히 연기를 하는데 저랑 같이 데뷔했던 배우들은 다 주인공이고 지금 뭐 돈을 자산 엄청 많이 벌고 너무 잘 나가는데 저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정말 대단한 영화를 찍고 준비했는데 마지막에서 편집돼 버리고 뭔가 내가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도 뭔가 알 수 없는 벽에 부딪혀서 제가 계속해서 추락하더라고요. 해도 사실은 뭔가 알 수 없는 벽이 있어. 그걸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깨달은 게 배우라는 직업은 운이 70%고 재주가 30이구나. 운칠기삼이구나. 내 운이 이렇다면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은 솔직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연기합니다. 그전에는 훌륭한 배우가 꿈이었어요. 세계적인 배우가 꿈이었어요. 근데 그 운이라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꿈을 버려버리니까요, 이제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연기할 때가 너무 힘들어요. 출연료는 계속 떨어지고 이 돈 받고 내가 연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혼을 해버려갖고 처자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꿈을 포기하니까 여기저기 특별 출연, 한신 또는 뭐 1, 2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제가 예전 같아서 나가지도 않았던 프로그램 이런 데 나가요. 지금 진행하는 광고 프로 예전 같으면 안 했죠. 그냥 돈 벌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꿈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엄청 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어느 날, 전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일이 없는 날 제주도 오면 아침 일찍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집 청소를 합니다. 그다음에 밀린 쓰레기를 재활용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줍니다. 점심을 먹죠? 한두 시간 지나면 바로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됩니다. 데리고 와서 아이들하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하는 숙제 도와주고 좀 합니다. 그럼 저녁 먹을 시간 되죠? 그럼 저는 아이들을 씻깁니다. 그럼 와이프는 음식을 준비하죠. 그리고 저녁을 먹입니다. 먹이고 나면 와이프는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숙제 마무리 짓고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 잡니다. 저는 뭐 하겠습니까? 안방에 와서 밀린 빨래를 갭니다. 왜 웃긴가요? 슬퍼요. 슬프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근데요, 이 밀린 빨래, 애들 팬티, 양말을 개다가 찾아온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인형 인간이구나. 아무 쓸데없는 인간이구나. 고작 내가 진짜 이게 집에서 요 빨래 개는 정도의 필요한 인간이구나. 그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릴 때도 불행하게 자랐지만 참 한번 남자가 배우로 한번 시작했으면 한번 진짜 청룡 아니면 백상 상도 타고 주인공도 해보고 돈도 한번 수억 벌어보고 멋진 외제차도 타보고 뭐 진짜 남들 하는 거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 내 운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서 내가 인생이 너무 피곤하다. 좀 편하게 살 길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결국은 연예인들 자살 많이 하죠. 다 똑같이 저와 똑같은 이 코스대로 가요. 저랑 똑같이 이 생각으로 가요.
다행히 제가 술을 안 먹습니다. 그 친구도 술을 먹어요. 연예인들의 대부분 자살은요 딱 두 가지 이유예요. 술하고 약이에요. 다 이 친구들이 우울증이 저처럼 있다 보니까 불면증이 심하다 보니까 술을 먹고요. 불면증 수면제를 먹어요. 그 부작용이 대부분 이렇게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경험하고 어떻게 해서든 제가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지금은 많이 극복했어요. 그게 제가 해보니까 운동이었어요. 저 아주 심각했어요. 운동하면 완벽하게 나아지진 않겠죠. 물론 병원 가서 원장님하고 상담받고 약 처방도 받아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아까 공황장애 앓고 계시던 분 계셨죠? 몇 년 되셨죠? 5년? 40년? 제가 오늘 왜 지목을 한 줄 아세요? 제가 공황장애 33년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궁금한 거 있죠? 저 연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카메라 앞에 연기할 때 공황장애 안 올까요? 와요. 예전에는 숨겼어요. 그리고 막 식은땀 흘리고 막 방송에서 어떨 때는 이상하게 행동해가지고 너 방송 불성실하게 방송한다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커밍아웃 하셔야 돼요.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탄 게 8년 전이에요. 우리 와이프가 대뜸 없이 결혼식을 발리에서 하자고 해가지고 제 비행기 못 타는데 잠깐 고민했어요. 결혼을 파혼을 해야 되나 아니면 결혼하기 때문에 발리를 가야 되나. 그래도 한번 결혼해보자 해서 발리를 갔는데 그게 첫 비행이었거든요. 그리고 약을 엄청 먹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스튜어디스한테 말했어요. 제가 혹여 중간에 혹시라도 내가 좀 발작 같은 걸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달라. 왜요?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스튜어디스 분이 많으세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너무 편했어요. 그 발리 가는 동안 너무 편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커밍아웃 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내가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장애 있다라고 말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황장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건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제가 33년 동안 경험한 바로는 그냥 감기, 마음의 감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좋다고 해서 계속 안 좋지는 않고요. 안 좋다가 또 좋아지다가 내 삶이 고달퍼지고 힘들어지면 또 찾아왔다가 내가 또 상황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갑자기 일이 풀려서 바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없어져요. 그러다 또 이제 여유가 생기고 또 갑자기 스트레스 쌓이고 막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 생기면 또 찾아와요. 인생이 우리가 평생 행복하기만 하다면 공황장애, 우울증이 없죠. 근데 우리 인생이 대부분 고통이 또 많잖아요. 그럴 때는 찾아오니까 그때마다 적절하게 약을 잘 드셔야 돼요. 나한테 맞는 약을 잘 찾아서 잘 복용하면 그 어려운 시기만 잘 극복하면 됩니다. 우울증은 뇌의 병이기 때문에 뇌 쉬게 하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누가 뇌를 쉬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죠. 뇌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그래서 약을 먹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약에 대해서 사실 편견이 되게 많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진짜 여기는 약을 드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혹여나 주위에 이제 조금 많이 우울한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약을 먹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좋아지세요? 아니요.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약은 기분이 좋아지려고 먹는 게 아니라 기분이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모든 게 다 정신과적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첫 번째 여기에 꼭 우선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과적 문제가 전혀 없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꼭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검진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과적 문제가 없다고 됐을 때 그때 원장님이 정신과로 이렇게 추천을 하면 그때 정신과로 오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진짜 막 위가 뒤틀리고 아픈데 내가 이게 좀 스트레스 때문인가 뭔가 했는데 정신과에서 왔다? 그럼 정신과에서는 또 나름대로 신경 쓰인가 보다 약을 처방하겠죠. 근데 내과 검진해보면 위궤양이 있다든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정신과 오기 전에는 내과 검진을 통해서 모든 이상이 없다고 됐을 때 정신과로 오는 게 맞죠. 저는 무조건 다른 병원 갔다 오셨냐고 물어봐요. 아, 네, 내과 갔다 오셨어요? 머리 아프면 웬만하게 찍고 오셨어요? 다 괜찮다고 하면 그러면 자 이제 안심하고 치료해도 되겠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혹시 막 가서 저처럼 어제 기절했는데 바로 정신과 가서 약 달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꼭 어디 가서 MRI를 찍든지 뇌CT를 찍든지 전문의와 상담 후에 이상이 없습니다. 혹시 정신과로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오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또 혹시 궁금한 점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널 잊겠어. 너무 힘이 들잖아. 너무 힘이 들잖아.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지만 난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그런 나를 욕하지 마, 다 같이. 후회할지도 몰라. 철없는 생각 시간이 흐르면 그때 이미 늦은 걸. 모든 것을 주는 다같이 큰 소리로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받으려고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 너도 알고 있잖아. 끝이 없는 걸 서로 참아야 참아야만 하는 걸. 사랑을 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너만을 위하여 나를 지켜봐줘. 나를 지켜봐줘. 아무도 모르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엔 또 큰 소리로 함께 이렇게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해봐. 셋, 넷.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받으려고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 너도 알고 있잖아. 끝이 없는 걸 서로 참아야만 하는 걸.
고맙습니다.